1973년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른생활 1학년 2학기 교과서인데요. 2020년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교과서 이름으로 교과서 속에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는 1학년을 위한 도덕 교과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표지를 보니까 한적한 시골 학교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아마 이 서울에서도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학교가 1973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겠죠. 1학년 학생이 소풍을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먹고 있죠. 물통도 보이고 물이 흐르고 있고요. 차례가 나옵니다. 1. 조심조심. 영수는 길을 걸을 때 언제나 조심. 자동차도 살피고 신호도 지키며 조심조심. 영수는 친구들과 놀 때 언제나 조심. 그네 시소, 미끄럼틀에서도 조심조심. 학생 안전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왼쪽 그림을 보면 횡단보도도 지금과 좀 다르죠? 네, 안전은 중요하고 가방을 보니까 1973년도니까요. 가방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네, 놀이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요즘에도 학교에서는 시소도 있고 미끄럼틀 그네는 꼭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또 신호지키 지금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조심조심. 잘 씻는 거죠. 2020년도 지금 이 교과서가 약 50년 정도 된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손 씻기는 강조하고 있죠. 지금은 비누를 칠해서 30초 정도 손을 씻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고요. 2. 제자리. 제목이 제자리입니다. 순영이는 책상 속을 잘 정리합니다. 시간이 끝나고 밖에 나갈 때에는 책을 모두 책상 속에 넣고 나갑니다. 그림 보세요, 여러분. 네, 오른쪽 책상은 조금 지저분하죠? 네. 창수는 언제나 필통 속을 깨끗이 합니다. 연필이나 지우개도 가지런히 넣어둡니다. 책 겉장을 종이로 싸서 깨끗하게 씁니다. 네, 바른생활 교과서를 보고 잘 했습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여러분 보니까 책 겉장을 종이로 싸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저도 이 글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 그 책을 제가 받으면 아주 그냥 소중하게 집에 가지고 와서 책을 겉장을 싸죠, 종이로. 주로 제 기억에 달력을 잘 모았다가 달력으로 책을 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안으로 들어가고 하얀색이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그래서 깨끗하게 사용했죠. 지금 책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제본 상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책도 지금 73년도 책이니까. 그리고 또 제 기억으로는 그런 책 겉장을 싸는 그런 종이를 팔았어요. 비닐 같은 걸 팔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주 예쁜 걸 가지고 와서 책 겉장을 싸니까 그걸 보고 제가 부러워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네.
오른쪽 영길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은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영길이는 날마다 자기 방을 청소합니다. 자기 청결 중요성, 정리정돈을 강조하는 거죠. 예. 3. 인사. 인수는 학교 가는 길에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일하러 가세요? 학교에 가는구나. 아저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수는 아저씨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아저씨와 헤어질 때 인수는 아저씨 안녕히 다녀오셔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바른 생활, 도덕과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인사의 중요성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 또 어른들에게 또 말하는 내용, 언행 이런 부분인데 지금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그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척 중요하죠. 지금도 우리 국어과 교육 과정에도 상황에 맞는 인사말 하는 것을 1, 2학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년 전에도 인사하기는 역시 중요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 일하러 가셔요. 이런 인사말은 상당히 좀 독창적이죠? 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데 일하러 가셔요 라고 인사말을 했네요. 공부 잘해요. 아저씨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인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논에 갔다 오셔요? 인수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오, 인수냐? 학교에 갔다 오는구나. 오늘 공부 잘했니? 하고 할아버지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인수는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합니다. 인수를 등장시켜서 말을 하는데 인수는 보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죠? 인사말을 할 때 상대방 주로 이제 어른들에게 어디에 가세요? 어디에 갔다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겠어요, 지금. 네, 어른들을 알아두면 좋죠. 그죠? 네, 지금도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를 잘하면, 어,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반은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4. 늑대가 왔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저도 이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데요. 그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런 글 교과서가 지금 떠오릅니다. 지금 저도. 그 제목이 제 기억으로는 그냥 양치기 소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목이 조금 다르네요. 늑대가 왔다입니다. 풀밭에서 양떼를 지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심심해서 장난삼아 늑대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네. 양이 아니라 염소처럼 보이는데요. 일하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없었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심심해서 장난으로 해보았어요. 며칠 뒤 소년은 다시 늑대다! 양을 물어가요!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장난이었습니다. 네, 낫 들고 삽 들고 그죠? 네, 제가 막 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다! 정말 늑대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네. 늑대다, 정말 늑대다라고 했네요. 정말 늑대다. 이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왼쪽 그림 여러분. 무섭잖아요. 그죠? 상당히 아주, 지금, 뭐 염소처럼 보이는데 양이라고 했으니까요. 왜 여러분 이런 글을 이 교과서에 실었겠습니까? 그렇죠. 정직의 중요성이죠. 정직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죠? 개인의 문제. 우리가 인성의 가치 이야기할 때 성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성실하기 위해서는 또 개인이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또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니까 옛날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어린이들이 이걸 보면 마지막에라도 어른들이 좀 오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왜 이 소녀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게 있으니까요. 5. 국군의 날. 10월 1일.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인호와 인숙이는 아버지를 따라 구경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죠? 구경을 하였습니다. 네, 넓은 광장입니다. 그렇죠. 이 광장이라고 하는 거죠. 총을 맨 국군 아저씨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씩씩하게 보입니다. 아버지도 군대 갔다 오셨어요? 인호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럼 벌써 갔다 왔지.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뭐 자기도 크면 씩씩한 군인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보니까 멋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국군 아저씨라고 하진 않죠. 그냥 국군이면 국군이고 군인이라고 합니다. 여자 남자 구분 없이 군인이죠. 여기서는 아저씨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도 크면 씩씩한 군인이 되겠어요. 73년도 글인데 군인이 되겠다. 아버지 군대 다녀왔어. 이런 내용을 당시에도 묻고 답했습니다. 네. 하고 인호가 뽐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자동차가 대포를 끌고 지나갑니다. 탱크도 지나갑니다. 해군 아저씨들이 지나갈 때 해군 만세. 아까 뭐 시소도 그렇고요. 탱크 이런 거는 이제 외래어인데요. 외래어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글자 모양을 달리하고 좀 굵기를 달리했죠. 인수기가 소리를 내며 길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쌕쌕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우리 국군 제일이지. 우리 국군 제일이야. 인호와 인수기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죠. 네. 우리 이제 국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나라 또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인식하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네. 6. 소풍. 즐거운 소풍날입니다. 뒷산에 있는 절로 줄을 지어 소풍을 갔습니다. 여러 동무들과 보물찾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보물찾기는 여러분 늘 해도 재밌어요. 그냥 긴장도 되고 찾으면 막 가슴이 막 벅차서 그냥 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좀 여기 재밌는 게 뒷산에 있는 절인데요. 먼 곳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로 많이 갔어요. 절. 조용한 절로 많이 갔습니다. 저도 절로 많이 갔어요. 제가 있는 고향 쪽에 있는 절로 많이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간 곳이 지금 생각해 보면 묘지 있는 묘소라든지 무덤이 있는 곳에 많이 또 소풍을 갔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학생들 보세요. 많죠? 맨 앞에 선생님이 서 계시고 가시는 참 우리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한 반에 60명, 70명 그랬으니까요. 영숙이와 순철이는 큰 나무 뒤로 갔습니다. 영숙이가 순철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순철아, 나무를 밟았어. 나무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순철이는 나무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 아팠지? 나무는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순철이는 옆에 있는 나무를 꺾어다 받쳐주려고 하였습니다. 네, 나무를 밟았는데 세워주려고 했는데 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이제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순철아, 나무를 함부로 꺾으면 안 돼. 흙을 파다가 북을 주도록 하자. 이제 북을 준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북돋아 주는 거죠. 네, 나무 둘레에 흙을 좀 높여주는 겁니다. 영숙이와 순철이는 북을 주어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돌아올 때에는 모두 휴지를 모아 태우고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 부분도 참 여러분 지금 이 두 학생이 나와서 그 환경의 소중함, 나무의 소중함, 뭐 식물에 대한 소중함, 그때는 73년도 정도면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뭐 우리가 그 산에 나무를 심고 그 산림 녹화 사업을 강조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보면 휴지를 모두 모아서 태우잖아요. 이거는 아이러니죠. 그죠?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나무를 베고 나무를 꺾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산으로 나무, 그러니까 이게 나무 그루터기 같은 거, 오래된 나무, 그런 나무를 이제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 주워서 모아서 가지고 오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나무를 혹시라도 살아있는 나무를 베거나 그러면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휴지를 모아서 태우고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 태우는 것 자체가 또 환경에 매우 안 좋잖아요. 그 부분을 못 느꼈던 거죠, 그때는. 소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7. 마을 놀이터. 착한 동물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아기 동물들이 모여 미끄럼을 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는 거죠. 네. 모두 사이좋게 차례를 기다리고 이게 그림 보니까 조금 놀라운 그림인데요. 이게 누군가요? 여운가요? 너무 조금 높습니다. 그죠? 안전 이런 그림 보면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그림이 안전하지 않은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여러분 미끄럼틀이 높습니다. 네, 그죠? 사이좋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높습니다. 그죠? 그때 이웃 마을에서 여우가 놀러 왔습니다. 여우는 다른 동물들을 밀어내고 제가 먼저 미끄럼을 타려고 하였습니다. 안 돼. 차례를 지켜야 돼. 아기 동물들이 말하였습니다 여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센 말과 소가 여우를 내쫓았습니다. 여우는 하는 수 없이 자기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캐릭터 등장인물이 주로 늑대, 여우 그렇죠. 돌아갔습니다. 이 마을의 놀이터에도 미끄럼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나운 동물들이 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힘센 동물들이 제가 먼저 타려고 서로 밀고 싸웠습니다. 여우도 남을 밀고 미끄럼을 몇 번 탔습니다. 그러나 곧 힘센 다른 동물들에게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여우는 이웃 마을이 부러웠습니다. 네, 왼쪽 이 그림은 방금 앞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지금 하는 내용이죠. 오른쪽 여러분 사진 보세요. 네, 분위기가 상당히 네, 무섭죠? 호랑이 여러분 사자 얼굴 보세요. 상당히 거친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죠. 질서라는 부분과 준법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또 규칙이나 규를 강조했으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8. 전시회. 나는 아버지와 함께 반공 전시회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온 영숙이도 보았습니다. 줄을 지어 차례로 전시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째 번 전시장입니다. 북한에서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일 좋다는 물건이랍니다. 그러나 빵과 과자는 맛이 없었습니다. 이겠죠. 네. 반공 전시회라는 부분은 저도 제가 아마 그런 기억은 나는데요.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뭐 군 부대에서 오기도 하고 전시를 하고 이를테면 뭐 북한군의 만행 이런 내용을 또 전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를 많이 또 관람했죠. 그 안막을 설치해서 학교 강당 같은 데 가서 어둡게 된 다음에 영상기 같은 걸로 조금 흐릿한 흑백 화면에 가까운 물론 컬러도 있었지만 그런 걸 보면서 주로 이제 방공 영화 같은 걸 또 많이 보여줬죠. 공산군의 침략을 또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보통 분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그죠? 물리치자, 무찌르자, 뭐 공산당, 뭐 처부수자 북괴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보니까 첫째 번이라고 나오지 첫째 번 이런 말은 여러분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첫째 번, 둘째 번 전시장 이런 말 씁니다. 맛이 없어 보였고 옷이나 신도 모양이 흉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간첩들로부터 빼앗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간첩이란 말은 그 옛날에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약간 오싹했죠. 가짜 정령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그런 시도를 많이 했으니까요. 실제로 우리들을 해치려고 가져온 것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밝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잘 사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수한 간첩이 잘 살고 있는 사진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서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로 잘 살게 되어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거죠. 네,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우리나라라고 할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띄어쓰기 하지 않고 한 글자로 이어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학교 생일이 나오네요, 여러분. 맨 위에 보니까 태극기가 보이고요. 학교 생일이 나옵니다. 9. 학교 생일. 오늘은 영길이네 학교의 생일날입니다. 운동장에서 식을 올린 다음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어린이들은 파이고 깎인 헌 책상이 싫지요? 하고 말씀하시자 석호가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여 모두 웃었습니다. 선생님도 웃으시면서 그러나 이 책상들은 매우 자랑스러운 것들이어요. 여러분 왼쪽 보세요. 최근에는 보통 이제 지진 대피 훈련이라든지 화재, 재난 대피 훈련 하고 난 다음에 전교 어린이가 모여서 운동장에서 또 뭐 교장선생님 말씀이라든지 생활안전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좀 이전은 많이 달라졌죠. 학생이 지금 아주 그냥 빼곡히 서 있습니다. 지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왜 자랑스러워요? 상호가 여쭈어보았습니다. 농장을 하시는 영식이 아버지, 의사가 되신 윤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와 아저씨, 언니들께서도 이 책상에서 공부하셨단다. 선생님 말씀에 모두 와 하고 웃었습니다. 네. 영길이는 책상을 만지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책상에서 공부하신 것을 생각하니 정말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한 언니들이 책상을 무척 아껴 쓴 것을 생각하니 여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길이는 책상을 아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 애교심이죠. 애교심, 애향정신 이런 거죠. 동네 사랑하고 학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죠. 개교 기념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하루 쉰다 이런 부분보다도 학교에 대한 사랑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건 어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마 책상을 놓고 여러분 아껴 씁시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은 실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책상을 또 정부에서 잘 바꿔주니까 헌 책상이 되면 새 책상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에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또 낙서를 하고 또 치울 수 있도록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10. 저리 비켜. 철수와 영신이가 교실에서 탁구 시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신아, 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것 아니? 응.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텔레비전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어. 우리나라가 3대1로 이겼지? 그래, 참 잘 싸웠다고 하더라. 네. 이거는 여러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야기인데요, 그죠? 73년도에 있었으니까 유고슬라비아에서 그죠?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죠? 에서 그때 18살인가요? 이에리사 선수, 또 정현숙 선수, 박미라 선수, 나인숙 선수도 선수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기 종목에서 첫 우승을 한 거죠.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네,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하여튼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뉴스로도 만들고요. 지금도 여러분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네, 뭐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또 잘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는 중공이라고 했잖아요. 중공, 그죠? 중공도 물리치고 일본도 물리치고 탁구를 잘하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글로 나타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둘이서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명호가 남자 선수들도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명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내가 뭘 하니? 저리 비켜! 저리 비켜가 나오네요. 철수가 말하였습니다. 오르면 잠자고 있어! 영신이 또 따라서 말하였습니다.
지금 철수하고 영신이가 영호에게 지금 말을 함부로 했네요. 영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민호가 말했습니다. 예, 영호 큰 누나는 탁구 선수야. 누나한테 들어서 탁구에 대해서는 너희보다 더 잘할 거야. 철수와 영신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1학년들의 대화 치고는 수준이 상당히 높죠. 또 서로 말하는 것도 이해도 하고 지금 이게 탁구가 워낙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교과서까지 지금 실린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우리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 그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 상호 존중이 필요한 거니까요. 10일 새로 닦은 길. 정긴의 마을에 새로 큰 길이 났습니다. 이 새로 닦은 길에 오늘 처음으로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벼를 트럭에 싣느라고 바쁩니다. 무거운 볏가마를 나르면서도 모두 즐거운 얼굴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 트럭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벼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트럭이 동네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한꺼번에 많이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윤경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 이 1973년도 교과서니까 이렇게 또 마을 길을 넓히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하죠. 마을로 보면 중요합니다. 환경 보존이라든지 또 뭐 환경 파괴 이런 거와 연결시키면 또 다른 관점을 가지는 분이 계시겠지만 마을이 발전하고 또 마을에서 만드는 그런 생산되는 특히 이제 농산물을 또 바깥으로 내보내고 또 팔아야 되니까요. 그런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길이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구실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난 봄에 동네 사람들이 닦은 길입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와 어머니들까지도 길 닦는 일을 도왔습니다. 멀지 않아 버스가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왼쪽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길을 닦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이런 일을 상상하기 힘들죠. 봉사활동은 따로 할 수 있는데 마을 길을 넓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여했다. 뭐 어른들은 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전에 모두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오른쪽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을 어린이회에서는 일요일마다 마을 안의 길과 새로 닦은 길을 청소합니다. 길을 새로 닦았으니까요. 내년 봄에는 길가에 꽃을 가꾸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 읽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일요일마다 형들이 나오라고 하면 형 누나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갑니다. 그리고는 물을 주기도 하고요. 뭐 마을 꽃동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물을 주기도 하고 빗자루로도 쓸기도 하고 쓰레기를 그리고 또 마을길 나가서 또 쓸기도 하고 또 일요일날 학교에 가서 학교 운동장도 쓸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요. 참 모두가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좀 재미있는 부분은 우리 마을 어린이회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민센터와 또 달리 주민들이 직접 또그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를 만드는데요. 이 어린이회를 또 만드는 건데 학교 어린이회가 아니라 마을 어린이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은 좀 새롭게 볼 수 있는데요. (12) 건널목 할아버지 충식인의 마을 한복판으로 기찻길이 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건널목을 지나갑니다. 이 건널목을 지키는 할아버지는 지나가는 사람과 자동차를 보살펴 주십니다. 오늘도 충식인은 동무들과 함께 학교에 가는 길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빨간 길을 들고 서 계십니다. 네, 멈춤. 요즘에는 자동화가 되어서 기계가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사람이 수신호를 하고 직접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좀 책임을 다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무,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꾸 기침을 하십니다.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은 거죠. 건널목 할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편찮으셔요? 몸살이 났나 보구나. 그럼 좀 쉬시지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또 기침을 하셨습니다. 충식이는 할아버지가 참으로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충식이도 참 대단한데요. 할아버지에게 이거 질문을 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한다. 그런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13. 태극기.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읍사무소에도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이전에는 뭐 동사무소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읍사무소니까 좀 말 단위가 다릅니다. 말 앞에 있는 부대에도 날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켜주는 군함에도 하늘을 지켜주는 비행기에도 태극기가 뚜렷합니다. 다른 나라로 시합하러 가는 운동선수들도 태극기를 앞세우고 갑니다. 가슴에 단 태극기가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국가의식을 고취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애국가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중요하죠. 14. 외할머니. 수남이가 동철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동철이는 외할머니 손을 잡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동철이가 수남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외할머니야. 네, 사진 여러분. 네. 수남이는 동철이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남이는 동철이가 부러웠습니다. 수남이는 북한에 계시다는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남이는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아주 못 오시나요? 뵙고 싶니? 너의 외할머니께서는 오시고 싶어도 공산군이 막고 있어서 못 오신단다. 어머니께서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산인데요. 이산의 아픔을 지금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렇죠? 네. 공산당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전쟁 수남이는 외할머니를 못 오시게 하는 공산군이 미웠습니다. 하루빨리 남북 통일이 되어 외할머니를 만나 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수남이는 생각하였습니다. 공산당의 어떤 그런 일, 여기 그림을 보면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하셨을 때 또 6.25 전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또 거기다가 우리 정말로 가족이 또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북한군에 대한 어떤 그런 만행들을 좀 그런 걸 좀 경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15. 위문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국군 아저씨들이 계신 곳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국군 아저씨들은 이렇게 추운 날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수긴에 반해서는 서로 의논하여 국군 아저씨들에게 위문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한두 가지씩 위문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치약, 칫솔, 비누, 수건도 있고 사탕, 캐러멜, 통조림도 있었습니다. 국군 아저씨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신다고 책을 가지고 온 아이도 있었겠죠. 저도 어렸을 때 이걸 많이 했고요. 편지도 쓰고. 이게 왼쪽 보니까, 여러분, 이거 궤도라 가지고 궤도. 그죠? 궤도. 옛날에 선생님께서 요즘에는 컴퓨터라든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학습 자료를 안내하시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궤도를 교단 위에 올려놓고 했습니다. 정말로. 기억이 납니다. 책을 가지고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편지 봉투와 편지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온 물건이 교단 위에 쌓였습니다. 영숙이네 반 어린이들은 가지고 온 물건을 위문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위문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영숙이는 편지 보내주셔요 하고 써 넣었습니다. 예, 국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또 한편으로 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감사함을 또 가져야 되겠죠. 16. 고마운 마음. 미술 시간입니다. 영숙이는 색종이가 모자라서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창욱이가 자기 것을 같이 쓰자고 했습니다.
영숙이도 창옥이도 기뻤습니다. 서로 나눠 쓰는 거니까 참 좋은 일이죠. 지금 이 여러분 그림이 제가 이 교과서는 3차 교육과정기에 만들어진 교과서로 보이는데요. 3차 교육과정기, 4차 교육과정기까지 정말로 이 사파가들 이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실명으로 이름이 나오지만 참 이 그림들이 좀 평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정화는 할아버지께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가져오신 사과를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정화는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먹었습니다. 어, 우리 옛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오면 절을 했죠. 무조건 절을 했습니다. 그죠?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잘 안 하죠. 그 인사하기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준호는 아버지를 따라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준호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것도 나라의 어른들이 애쓰는 덕분이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그죠? 나라의 어른들이 애쓰신 덕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조금은 이 부분은 지금은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죠. 당연히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앞에서 군인 이야기도 했지만 또 정부에 계신 분들 또 나라의 정책을 세워서 실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사에 계신 분들 또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죠. 나라 발전 모두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은 하겠죠. 그 이전에는 나라의 어른들이 애쓰신 덕분이란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 기억에 나는 내용인데요. 17. 개미와 배짱이. 더운 여름날 개미들은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서 노래만 부르며 놀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그림 보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개미가 저렇게 무거운 곡괭이를 들고 일을 하지? 우리는 곡괭이는 아니까요. 네. 정말 일을 잘한다. 옷도 좀 굉장히 좀 특별하게 느껴졌고요. 배짱이가 말하였습니다. 더운데 일만 하니? 우리들과 같이 놀자. 그러나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여 겨울에 먹을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죠. 이 그림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쌓이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배짱이는 춥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배짱이는 개미집을 찾아갔습니다. 춥고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개미는 배짱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짱이는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에 반성하는 거죠. 근면에 대한 이야기죠.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 성실, 근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동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여러분 사진 보면 이 장면도 지금 떠오릅니다. 그죠? 네. 집안에 아주 곡식이 가득 차 있죠. 네. 또 이연기도 지금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고 따뜻한 그런 보금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여러분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또 개미가 나눠주니까 네, 상당히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 글이에요, 여러분. 18. 들에 핀 꽃. 새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봄 아가씨는 이 길에 파란 풀을 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쁜 꽃도 피워주기로 하였습니다. 봄 아가씨는 꽃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누가 저 새마을로 가는 길에 꽃을 피워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얼른 나서는 꽃이 없었습니다. 봄 아가씨는 여러 꽃이 의논하여 정해보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의논 끝에 제비꽃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철쭉꽃은 제비꽃을 따라간다고 나섰습니다. 민들레꽃이 말했습니다. 예, 나도 같이 가자.
그러자 개나리꽃과 진달래꽃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철쭉꽃은 무척 기뻤습니다. 봄 아가씨도 기뻤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봄을 기대하는 거죠. 왼쪽 보니까 새마을로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973년도 교과서니까요. 새마을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 우리 국민들에게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또 시기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새마을로 가는 그런 내용을 또 꽃과 또 연결지어서 글로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학년 교과서 속으로 여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또 생각들, 또 경험들, 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떠오르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부정의 생각은 뒤로 하고요. 긍정의 생각을 좀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행을 가는 게 좋은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책은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으로 남아 있냐면 아주 순전히 내가 읽었던 내용,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글과 내용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들도 함께 있고 또 학생들과 서로 상호작용, 소통하면서 겪었던 생각과 느낌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 교과서 추억 여행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옛날로 돌아가서 좋은 기억 떠올리고 지금의 여러분에게 아주 긍정적인 힘, 에너지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